충남 부스트업 데모데이 202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크게 쳐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자, 오늘 이 행사 충남 부스트업 데모데이는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사업부가 마련한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기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전문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자, 오늘 행사에서는요, 총 8개 기업이 IR 피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7분간의 IR 피칭과 3분간의 Q&A로 기업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8개 모든 기업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바로 옆에 마련된 부스에서 참가 기업과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 자유롭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오프라인 데모데이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동시에 현재 뒤에서 녹화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은 4월 22일 넥스트 유니콘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데모데이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과 데모데이는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넥스트 유니콘과 코워킹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강희준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를 맡고 있는 강희준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여전히.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기업들 8개 기업에 대한 어떤 떨림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근본 행사를 사실 추진하게 되어 매우 조심스럽고 사실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사가 저희 센터에서 지난 협약 기간 동안 함께 성장하고 노력해온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더없이 중요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여러모로 주관하기 수고해 주신 넥스트 유니콘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여러 투자자분들과 창업기업 대표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부스트업 데모데이는 저희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연을 맺고 3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과 성장을 추진하고 계신 8개의 기업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투자자들께서는 수많은 노력과 도전을 아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창업기업에 대한 열정에 특별한 관심과 실질적인 조언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창업기업 대표자님들은 여러분의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의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올해부터 스타트업 로건 챌린지를 통해 직접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와 관련된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업기업에게 더욱 많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와 우리 앞에 더욱 많이 놓여 있는 시기이지만 한 걸음씩 꾸준히 열정과 신념을 갖고 정진한다면 창업기업들은 마음껏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께 근본 참여한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창업기업 대표자님들께는 항상 저희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든든한 지원자로 여러분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희준 센터장님의 본 행사를 위한 성원의 말씀과 기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충남 부스트업 데모데이 행사에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초청된 전문 투자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기관명만 호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인베스트먼트, 콜마 B&H, LG생활건강,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와이어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 DB금융투자, 동은인베스트먼트, 콜로플라 넥스트, 인탑스 인베스트먼트, KJ 투자파트너스, 프라이머, 팔콘제이 파트너스 주식회사,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조선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글로벌 텍스프리, 글린트 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삼약화학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바쁘신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투자디 소싱과 참여기업 네트워킹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본격적인 행사 진행 전에 오늘 이 자리 참석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충남 부스트업 데모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칭 기업은요, 캐릭터를 활용한 AR키즈 스마트 관광사업 주식회사 아트뮤입니다. 이선혜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회사 소개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뮤는 지역 기반 캐릭터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팀 구성은 총 대표자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 인원진은 창업 전 5년 이상 합을 맞춘 팀입니다. 우선 투자 유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는 이제 지역 기반 사업을 해오면서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고성장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기간들을 보냈고요. 그 사이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은 현금흐름을 확보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투자 기업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IR을 계기로 삼아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영역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짧게 연역을 소개드리면 2017년에 개인 사업자를 12월에 창업을 하고 2020년 9월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법인은 2년 차입니다. 사업 아이템입니다. 사업 아이템은 로컬 캐릭터 비즈니스인데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지역의 캐릭터 마을을 만들자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뮤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OSMU 모델로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품만 주력으로 생산해야 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고 캐릭터라는 큰 속성 아래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는 구마모토현의 구마모는 연간 해외 매출액이 약 423억 원이고요. 잘 알고 있는 또 팽수도 9개월간 100억 원 이상 몸값을 올렸고, 위에 요게마을은 일본에 있는 작은 지방 소도시가 요게마을이라는 캐릭터 마을을 만들고 2만 명에서 100배 넘는 성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본 사례를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전국의 지자체는 캐릭터를 94%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가 많지만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고, 사실 지자체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돈을 벌고 지자체에서는 관광 홍보 내지는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 기반의 로컬 캐릭터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해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한 시장입니다. 실제로 운영한 사례 중에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철궁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캐릭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지자체와 IP를 공동 소유하고 수익 구조는 저희가 창출을 하고 지자체는 마케팅과 지역 홍보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TV 콘텐츠도 만들고 유튜버 콘텐츠도 만드는 식으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안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개발한 콘텐츠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웹툰 IP를 개발을 하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고 싶다, 가고 싶다, 궁금하다, 귀엽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고호랑이라고 저희가 자체 IP를 개발한 건데요. 이 IP 같은 경우에는 선도 모델로 실험적인 걸 많이 해보고 데이터를 토대로 다른 사업에 제안하는 역할로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들어보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좀 더 발전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투자 이후 확장 전략입니다. 투자 이후에는 이 로컬 캐릭터 비즈니스를 지금 작은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 플랫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앱으로 모아와서 디지털 세상으로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캐릭터를 같이 모으고 놀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싶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투자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글로벌 사업화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할 예정 앱을 시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짜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장소가 있고 캐릭터가 놀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인데요. 마케팅 전략은 저희가 실제로 참여해본 전시회 리스트를 이제 적어왔는데 이 전시회마다 각자 특성이 있어서 비즈니스 비즈매칭 혹은 국내 관광 캐릭터 IP 연계를 하기 위하여 참여를 하고자 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마케팅도 있지만 지자체에게 비용을 받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연계 마케팅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재무 계획입니다. 우선 투자 희망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 회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출액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도 매출액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21년에 있는 확정 계약분까지 포함을 하면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실은 1억 원 가지고 단지 회수를 해서 드린다는 목적보다는 좀 더 많은 투자를 받고 계속 성장해서 IPO를 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는 캐릭터를 통해서 일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왜 B2G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B2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차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기도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는 융합하기 좋은 강점이 있다 보니 다른 사업과도 충분히 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아토뮤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자, 캐릭터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어느 문화권에서든 보편적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고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고고호랑의 성장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아토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이 마이크 전달해서 질의응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따로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아토뮤 여기서 피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토뮤의 이선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피칭 기업은요. 국내 특화형 루어웜을 개발하고 있는 이래전공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루어웜은 주로 수입산에 의존을 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국내산 루어웜을 보여주실지 박상균 대표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어 낚시는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징그러운 그 지렁이나 새우 같은 거 생미끼 사용하지 않고 가짜 미끼 사용해서 하는 낚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낚시청에 많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루어 낚시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그 수요 증가세가 거의 폭발적입니다. 제가 왜 루어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저도 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800만입니다. 낚시 인구가. 제가 볼 때는 800만은 좀 작게 책정된 것 같고요. 실제로 낚시터에 주말 가보면요,
포인트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그 따개비 붙듯이 그냥 쫙 까맣게 깔려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 낚시 규모가요. 2018년에 이제 해수부에서 그거 집계한 건데요. 총 규모는 한 1조 3천억. 그리고 그 중에서 루어는 한 2,158억 원 정도 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정도 기준으로는 한 2,500억이 되겠네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루어 이 미끼는요 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제 아니면은 일본산입니다. 물고기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늘 좋은 날이네, 좋은 아침이다. 뭔가 아침거리를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 하고 쭉 나가 보니까 루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본산이 있는데 요즘 그 일본 막 정수도 별로 안 좋고 저거는 일단 제끼고 중국산을 먹으려고 보니까는 마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있는데 국산 저렇게 딱 오면은 이거는 국산이고 국내산이고 믿을만하고 모양도 예쁘네. 일단 저걸로 아침 먹자. 쫙 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루어는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1g 내지는 한 3g 밖에 안 써요. 루어가 작기 때문에. 근데 생미끼 낚시를 하면요 온 갯바위가 그냥 황폐화가 됩니다. 썩어가지고요. 지금 유명한 낚시터는 발을 대지를 못해요. 너무 더러워요.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밑밥 같은 거는요 바다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안에 들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아예 밑에는 생물 자체가 없어요. 너무 황폐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그 루어를 지금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했었어요. 3년 전에 똑같은 걸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6개월 만에 1억이 넘는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금방 저번 주에 300만 원어치 납품을 했는데 또 전화 와서 500만 원어치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이거는 근데 갈치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갈치 낚시용 루어를 했는데 진짜 그 수요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망했느냐? 제가 잘 되니까요. 국내 업자들이 똑같은 거를 중국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팔더라고요. OEM으로. 저는 한 마리에 한 3,000원, 5,0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중국산 해가지고 5마리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말아먹고 남은 재고 다 날리고 다 그 원가로 다 날려버리고 접으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만드는 겁니다. 가장 원가가 많이 되는 게 금형입니다. 그 금형도 내가 만들고 상품 디자인도 모델 디자인도 내가 하고 성형 사출도 내가 하고 포장도 저 라인 기계로 내가 하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설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G마켓 같은 데도 해보고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하다가 이제 똑같은 그 카피품이 나왔는데 재판을 걸어도 그냥 이거는 그 재판으로 특허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재판비만 날리고 접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다시 했고요. 지금 상품화는 하울링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제가 신개념으로 다 디자인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 웹페이지 다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지금 30가지 모델인데 한 25종 정도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데 이게 무슨 낚시용 루어가 IT도 아니고 세상을 바꿀 만한 혁명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생활에 막 엄청나게 편한 무슨 제품도 아니고 그냥 저는 잘 팔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all in house로 해서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개발을 하고요. 또 기술도 제가 지난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스마트화해서 좀 생산 단가를 낮추겠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로도 중국산하고 가격 경쟁해도 중국산하고 똑같이 해도 저는 됩니다. 일단은요, 보면은, 일제는 10마리 들어가지고 6,000원 하고요. 중국산은 2,000원 합니다. 저는 근데 퀄리티는 수입산, 일본산 정도로 가고요. 그리고 가격은 3,000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일본산, 가격은 중국산, 거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 연구개발비도 조금 더 투자하고요.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것도 세워서 좀 잘하고 싶고요. 뭐 사람도 지금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잡고 있어. 요게 기존 루어입니다. 그리고 제게 요건데요. 보통 거 보면은 탄력이 세고 옛날 제 PVC 재료입니다. 그냥 해가지고 먹으면 툭툭 끊어져요.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제 거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꼬리가 팍 뜨니까 진짜 같아요. 입질을 굉장히 잘 옵니다. 이거는 뭐 잡으면 바로 툭툭 끊어져요. 이건 땡기도 안 끊어집니다. 정말 재료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상품에는 자신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장 정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디자인과 또 자체 제작을 통한 고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루어웜에 좀 승부수를 띄운 1회 전공이었습니다. 자, 1회 전공의 IR 피칭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없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할 거리가 생각나시면요. IR 피칭이 모두 끝난 후에 잠시 후에 있는 네트워킹 시간에 자유롭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 전공 박상균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피칭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동선, 그리고 매장 주변에서의 교통 상황들, 날씨, 시간대까지 정말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스트리밍까지 제공해주는 캐스트유입니다. 진세한 대표님 발표 듣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저희는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AI 뮤직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캐스트유는 2019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AI 매장음악 사내방송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 지금 현재 디딤돌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AI 큐레이션 모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반 회사에서 15년 동안 음악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관련된 일을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 초창기부터 개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팀은 개발, 기획, 국내 어드바이저, 해외 어드바이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는 CTO들과 개발자들로 총 5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점입니다.
기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AI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가 없고 그 추천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자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힐링 케어 서비스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앱을 내가 특정한 힐링을 느끼려면 어떤 앱을 깔아야 되고 사용을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앱에 대한 사용 빈도도 떨어지고 잠깐 깔았다 쓰고 말게 되는 게 힐링 앱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스트리밍 U가 해결하려는 세 가지 이슈는 음악 분류 모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서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음악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음악 추천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스트리밍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의 차이점은 메타데이터가 다르다는 부분인 건데요. 사용자의 그 음악에 대한 감정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 안으로 들어오고 실시간으로 스트레스의 지수가 관리가 돼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스트레스는 어떠한가에 관련된 부분을 알려주는 그 스트리밍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의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음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아, 내가 박효신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 비 오는 날 박효신 음악을 들으니까 참 좋았어. 이런 식으로 불언어화된 그런 사용자의 감정 스크리핑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용자의 추천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해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밴드 안에 있는 IoT 장비와 오늘의 기분 그리고 서로 오늘의 나의 일정을 입력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50초 단위로 나의 스트레스의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스트레스 델타 스코어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AI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있는 음악 컨텐츠가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추천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LGBM 학습 모델을 저희가 엑스포스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4,000명 이상이 넘어갔을 때 스트리밍 관련돼서 엑스포스트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큰 그 메리트를 느끼지를 못해서 저희는 AI 모델을 LGBM 학습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LGBM의 학습 모델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스트레스의 별량, 음악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유저의 이벤트가 스스로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정확한 추천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운동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이런 형태로 되지만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36세 김철수의 저녁 8시에 음악을 듣는 방법 36세 김철수의 저녁 7시 반에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듣는 방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관리가 된다는 것이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서의 가유를 사용하는 음악 스트리밍으로서의 장점과 단순하게 샤오미 앱이나 삼성 헬스를 썼을 때 스트레스 지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스트레스에서는 30이에요, 50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음악을 들으면서 관리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전략이고요. 핵심 전략으로 보면은 사용자가 음악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를 하였던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장점이며 다양한 추천 모델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소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의 새로움을 제시하려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 시장은 헬로 모바일이나 우체국 알뜰폰에 들어가는 폰들 한 대략 110여만 대에 관련되게 들어가는 부분들과 현재 솔루션이 개발이 되면은 AI 모델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소리바다나 벅스와 함께 가려고 하는 지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 규모로 놓고 보면은 저희는 10만 명 정도의 한 180억 정도 시장을 결국은 갈 수 있지 않은가. 한 2, 3년 내에. 개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했던 부분, 캐스트유는 어떤 회사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음악 빅데이터를 가지고 음악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이고 저희 회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캐스트웨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좀 공감 가는 점이 많았는데요. 저도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제가 아는 곡, 제가 아는 가수에 좀 한정적이어서 지겹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캐스트유의 서비스가 좀 상용화된다면은 정말 제 기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음악이 새롭게 짜여지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캐스트유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장표 중에 그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밴드를 손목에 착용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표 중에는 또 월 구독료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그 밴드는 가격을 어떻게? 밴드 가격은 저희가 지금 IoT 장비를 개발을 현재 하는 부분에서 R&D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는 프로모션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원가 가격은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선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최종 프로토타입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밴드들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물론 요즘 핏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은 핸드폰을 구매를 하거나 혹은 알뜰폰을 구매하거나, 그러니까 저희 시장은 정확하게 모바일 시장 중에서 알뜰폰 시장으로 좀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스타트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보통 프로모션으로 다 채워서 가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모션으로 한다는 거는 공짜. 네네네. 네. IoT 기기는 충전을 했을 때 30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네. 저희가 최초에 잡았던 부분들은 그 IoT 기기는 무료로 주지만 서비스는 15,000원에서 13,000원. 현재 지금 멜론이 15,800원 정도의 정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남는 금액은 한 6,000원 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매장음악 서비스를 해보고 멜론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만들어 봤을 때도 저희 그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원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솔루션 개발이 된다면 사실 밴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밴드는 너무 많은 업체들에서 나오니까 그게 인증이 문제인 거지. 국내 인증이 약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밴드 제공은 다양한 형태의 IoT 기기, 그 고음질 하이파이 솔루션을, 그러니까 B2C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 그 요즘에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희는 소니에 지금 독점 납품되고 있는 그 오디오 코덱을 지금 쓰는 2,000원짜리 코덱이 아니라 2, 3만 원짜리 코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USB를 끼웠을 때 그런 형태의 그런 고음질 하이파이 그 제품들과 같이 라인업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 지수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 수면 테크, 수면의 질 이런 부분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전 동훈 인베스트먼트 장원준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신사업 자체가 이제 성립하려면 그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것 자체가 이제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띄워주신 자료 말고 실제로 음악이 어떤 특정 종류의 음악들이 실제로 사람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좀 더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음악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 어떤 효과를 보여주냐에 대한 거는 지금 전표에서 보고 계시는 건양대학교 백리월 교수님하고 사실은 많은 논문들도 있고 사실 지금 발표된 자료들도 있고 많은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그거는 R&D로 풀어가야 되는 요소들도 너무 많아서 현재 지금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서 R&D를 저희가 디딤돌 창업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메타데이터는 조금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메타데이터는 장르, 연도, 80년대 음악, 댄스, 팝, 뭐 탑백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거기에 감정 데이터와 바이오 데이터, 스트레스 변량에 대한 바이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이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음악 DB가 갖고 있는 음악 DB 거의 1억 DB가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단순하게 장르하고 그 어떤 뭐 카드라이빙 뮤직이나 이런 상황적인 부분만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메타데이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바이오 데이터 기반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좀 우수하다. 그 다음에 더 정확도를 가장 우수하다는 것보다는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와 정확도를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7세의 김철수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거는 메타데이터인데 그거를 분류할 수 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 메타데이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뭐 유튜브 스크래핑이나 다양한 SNS 스크래핑을 곡에 대한 스크래핑 정보를 가지고 메타를 심어서 사실은 이런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 의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지금 현재 교수님들하고는 많은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MOU를 맺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좋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더 실효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 바는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캐스트U의 IR 피칭 들어봤습니다. 진세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기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 정말 다양하죠. 피부 타입별로도 있고 뭐 성분, 향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까지 바디 로션은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제 온천수 바디케어 제품으로 온천수 상품화 및 관광 활성화를 진행하는 포메틱입니다. 김다솜 대표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부 노화 방지용, 미백용, 여드름용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품이 있고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는 만큼 저희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사용하는 제품은 아직 유사한 성분의 보습 제품들이 향만 다양하게 출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비가누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각 상황에 어울리는 성분과 향의 배합으로 바디 피부는 물론 사람의 컨디션까지 케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요. 오늘 아침에 잠이 잘 깨지 않으니까 각성 효과가 있고 산뜻한 향이 나는 굿모닝으로 샤워를 하고 점심 운동 후에는 산산 펩타이드가 원기 회복을 도와주는 스포티로 씻어야겠다라는 식의 데일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타사 제품을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가 다양하게 출시된 바디 브랜드들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성분은 모두 동일하고 향만 다르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26개의 제품이 있는데 원하는 상황 및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각 라인은 모두 다 다른 성분으로 포뮬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비타민 부스트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1000ppm 이상의 높은 비타민 함량의 특징이고요. 스포티 바디로션 같은 경우 식물성 단백질과 보스웰리아로 운동 후 원기 회복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26개의 제품이 있고요. 바디로션 12종, 바디워시 12종, 그리고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오일 1종, 온양온천수를 활용해서 만든 때르말 크림 1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든 것은요. 국내 바디케어 마켓 사이즈가 4,200억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디케어 시장이라고 하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향수 마켓과 영유아 화장품 마켓 사이즈가 약 6천억이라는 큰 규모인데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제품 비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데요. 비건 뷰티 시장의 경우 일반 스킨케어나 일반 뷰티 시장보다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한두 종류의 제품이 비건인 것이 아니라 26종 모두가 비건으로 제작이 되었고 인증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향만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품 원료가 모두 다 다른 식으로 26개의 제품이 피부 처방에 맞춰서 포뮬레이팅이 되어 있고요. 이는 모두 대학기관과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서 피부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자체 조향으로 시그니처 향 1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년 정도의 조향 작업을 통해서 저희만의 시그니처 향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향이 너무 좋고 그 향이 향수로까지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뷰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제품에 대나무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대나무 줄기세포 같은 경우 플라즈마 기법을 활용을 하여서 그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게 제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인 피부 점도 조절제와 보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솔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서 점도 조절제와 보존제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타겟 마켓은 이제 MZ세대 여성인데요. 저희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온라인에서는 200명의 고객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상시 진행 중입니다. 또 작년 7월에는 코엑스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300명의 고객에게 이제 고객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 이런 테스트 끝에 정식 출시 전에 고객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리뉴얼을 하고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미스코리아 출신의 인플루언서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지 않는 상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의 관심을 발생시킨 다음 저희 자사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사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D2C 판매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동시에 가격 관리 및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커머스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회사를 시작을 해서 판매는 이제 정식 판매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고 시제품 판매는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현재 누적 매출은 약 1억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2명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인 경영 석사를 졸업을 한 후 세데나즈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여서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1년 만에 2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원종혁 마케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글로벌 행정학을 졸업한 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더마독과 바랑소리라는 브랜드를 런칭 초기부터 20억 매출까지 기획 및 총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계속 향료와 이제 바이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련 담당자가 없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연구를 할 때는 사내에 그 줄기세포 담당자가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포뮬레이팅 기술 협력을 조이넷믹스라는 이제 화장품사에서 15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진과 협동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순천향대학교나 제주대학교 등과 굉장히 밀접하게 산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팁스 포함해서 10억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재 채용과 공격적 마케팅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매틱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향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성분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기분까지 케어할 수 있는 도나 비가노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여성으로 봤을 때 향에 맞춤형 원료에 착한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굳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여성들한테 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하는 포매틱이었습니다. 자, 그럼 포매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피칭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성분이 보면은 총 26개 SKU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분별로 뭔가 소비자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자료나 어떤 스토리를 다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힘드시진 않으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성분을 좀 앞세우는 것보다는 아까 뭐 아침, 점심, 저녁처럼 어떤 TPO별로 작게 세트를 구성해서 패키지로 좀 제안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교육 자료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나요?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테스팅을 하면서 굉장히 길게도 만들어봤고 짧게도 만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길게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고객들이 지루해하셔서 핵심 포인트들만 굉장히 짧게 해서 이제 PC 화면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짧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6개 제품 중에도 잘 나가는 제품이 뭐 3종류에서 5종류가 추려져서 해당 제품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셀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여기 두 번째 검정색 정장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타겟을 MZ세대 여성분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MZ세대 여성을 타겟으로 잡은 것은 그 타겟만 이제 그 타겟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1차 메인 타겟으로 잡은 것이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그 MZ세대 여성분들이 가장 본인을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소비를 많이 하시기에 1차 타겟으로 잡았고요. 저희는 이제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할 때 뭐 아이부터 엄마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사몰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사몰을 사실 소비자들한테 어필시킬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꼭 자사몰을 고수하시는지 보통 지금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제 롭이나 올리브영이나 이제 이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채널을 유통 채널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몰로 유입시키는데 단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내에 퍼포먼스 마케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얼마 전에 뭐 신라면세점 같은 곳과도 미팅을 진행을 하고는 했는데 수수료가 보통 55에서 60%나 돼서 너무 이제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려면 불가능한 구조라서 가격을 올려야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단 초기에 저희 브랜딩을 하는 시점까지는 자사몰로 판매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브랜딩이 돼서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때는 다양한 채널에 입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네트워킹 시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매틱 김다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기업입니다. 자, 이번 기업은요, 아이의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한 소근육을 발달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아이의 눈과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디지의 한민규 해외개발부 매니저님 함께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my name is Mingyu, and I'll be presenting today Cookiezoo, a homeschooling AI recognition service.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ays that the process of forming a bond with parents during children's growth phas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emotional development, and which could lead to developmental delays. And it is effective to form attachment activities between the ages of 0 to 3 and to form bonds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 to 8.
If you look at the graph on the left, the children's dependency on media has increased because of limited outdoor activities due to COVID-19 and their loss of interest in indoor activities.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your parents and home? When I think about it, I think of nice homemade food. We have prepared a play that parents and their children can do together with food. The field of infant edutech industry is continuously growing, and especially there's a market of about $342 billion for the AI edutech industry. We are looking to generate yearly sales of $30 million with just 0.01% of customer inflow. We want to offer a post-based AI homeschooling service fo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 to 10. To introduce the basic technology, we use a camera system called PoseNet, which automatically locates the body coordinates and imply them into the systemized modeling data in real time to compare and analyze. We're gonna show a video right now to let you know how it works. During our class, Cookie Zoo, we are giving this child a mission in between the class, recognizing behavior and move on to the next move. By using our kits, you don't make any modifications. Anyone can do it easily. Second, rhythmic custom service, DanceDo. You can customize your own rhythmic moves, compare your moves with a character's move, and move on to the next move if you successfully followed the character's movements. Currently, we have prepared about 110 movements within our data system. Lastly, we have prepared AR FaceTime. This technology is designed to be friends with your children through face mapping. We have finished the developing of the server, but we are currently working on developing voice modulation prototypes, designing and testing the call screen. Okay, this is an online marketing plan. We're going to produce an animation, promote our personal channel, and currently working on is continuity. We will be also looking to work with the kids YouTubers to produce special kits and show them how to play with their actual parents through live commerce channel. We will also be working with for the offline marketing plan, we will be attending the Kids Fair and promote our service with the phrase, it is play-focused homeschooling for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mong the learning-focused booth, and we will deliver testers to kindergartens and other educational places for the after-school learning curriculums. We recognize that there are many competitors today, but most of them only provide art services and send art education tools only. They do not involve in children's learning that much. Customers have to deal with it by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our products allow AI to guide for children to follow their movements, link their movements to food, to consider users' rate of deviation. Also, unlike the other company's services, we have a communication service that takes care of the children's heart after class. The main source of profit for us are sales of class materials, unlocking costs for instructor characters such as cooking class, rhythmic moves, and video call. Character foods, character services, and membership recruitment are other examples of our profit products. We are also planning to make sales of 220 million won by the second half of 2021 and 1.3 billion won by 2020 and 3 billion won by 2023. As for the promotion schedule, we will start cooking service and marketing plan by the second half of 2021 and start the video call service in the first half 2020.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20, and we have completed patent application and copyright registration for business. As the president of our company, Su Yang,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restaurant and development for a long time and have completed the AI developer course for our service. We have competent developers who have developed national information systems and school automation services, a recipe developer who was listed in the Michelin Guide, and kids YouTube editor in our company. We have the manpower and conditions to develop the technology on our own. The expected effect is to follow the order of the child's brain activation by small muscle activities, improving performances, forming a bond with the game prepared by parents, preventing disease by the increase in indoor activities. This concludes our briefing. Thank you. 네, 유아의 소근육 발달과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답게 정말 오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리부터 우리 전신을 움직이는 춤,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활용한 대화까지 아이들이 즐길 만한 요소가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홈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에 3조 원의 그 매출을 기대하신다는 뜻의 장표가 맞았나요? 제가 3조 원이 아니라 30억 원. 아, 30억 네. 원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오신 건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개발 단계로는 저희가 모든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쿠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 직전에 이제 제품 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홈디지 한민규 해외개발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자, 6번째 피칭 기업입니다. 자, 이번 기업은요,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어려워하는 MZ세대에게 투두 리스트를 통해서 성장 메이트를 매칭해주는 서비스 유닛미입니다. 자, 김성윤 대표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are and complete your to-do list with a motivational partners. Hi, my name is Sean. I'm a CEO of UnitMe. Today, I present Motiners. So our company is basically making a habit tracking applications which contain SNS feature, community service, and matching system. And as you see the timeline, our company was founded 6 months ago. And now we were having a beta testing.
which shows that our team is really fast, have a strong driving force, and our team is go-getters. Now you might wonder, so who's our team member? So our team is consisted with a project manager, software engineer, and UIX designer. We all have an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Also, we all have an experience of organizing a self-development society for 4 years. So I would say our team is the best member who could able to make a habit tracking application. Here's our target market. So we were targeting Korean industry and United States. So we all, in Korean industry, we are expecting 1 billion USD market size only for 2030 Koreans. And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experts are predicting 13.2 billion, and according to experts, they're saying millennials are most important demographics, and they're willing to spend $300 per month. Now, you might wonder, so what's your problem and what are the solutions you have? So basically, while I was running a society for 4 years, I saw a lot of people are having a trouble of making habits. So there was one group named called David. One day he came to our group meeting and he said, "Hey guys, you know what? I'm gonna lose 10 kilograms.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And after 2 weeks later, I asked him again, "So David, so did you lose some weight?" Then he said, "Oh, Sean, you know what? I'm just gonna do it next week." So basically, he had a goal, but he never had a plan. So we decided to help him by giving him a simple solution. What you have to do is go to gym and take a picture of gym equipment and upload it on Instagram. Then the purpose of if he take a picture, we give him a good comment, but if not, we gave him a pressure.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xpose him to the gym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announce to people that he knows. So after 2 weeks later, he started to build his habit. And luckily, inside our group, he found his exercise mate, so he could able to boost his habit and able to eventually lose his weight. Now you might wonder, so how are you gonna apply this methodology to an application? So let's say hosts are able to create a group and they can able to create a simple project. And if people like a David, if they want to join a project, they can just simply join the project and they can manage his schedule by having a simple interface. And also we have a SNS service, so we could give a motivation. Also, they can track their habits by seeing on visualization. Lastly, we have a matching system. So we could able to match your motivational partners by using a to-do list. So if they have a similar pattern or similar goal, we could able to match your people who has the same goal and same schedule. So they can actually work out together and make a habit together. So eventually, we successfully transferred the methodology to an application. And now we were having a beta testing. So here's our revenue model. We have a freemium model, and which applies to host. And if host wants to make an extra functions, then he has to pay a subscription fee. And we also have a business to business, which is participative advertising. And lastly, by manipulating data, we will sell a data of behavior pattern and a consumption pattern. Here's our strategy. So on our first year, we'll be gathering
group members, we'll be getting a group that is already established, and we will start to collaborate with the small businesses. On the next year, we will give, in order to give a professional content, we will be collecting on experts, and we will give on professional contents to the users. And on a next following year, we will start to reach out with a student organization which is located in Southern California, especially UCLA, UC Berkeley, UC San Diego, and UC Santa Barbara. So here's a financial point. First and second year, we will be more focused on gathering users, and on a third and fourth year, by applying a freemium model, revenue model, we will start to sell our data, and we will eventually, in the last year, we will monetize our data. So UnitMe is trying to help people to build their habits. So share your to-do list to find a better version of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유닛미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보면서 저는 놀랐던 점이 저도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상 관리하는 소모임을 단순 메신저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플이 생긴다면은 사람을 모으기도 쉽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닛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추가 질문 생기시는 분들은 이후에 네트워킹 시간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닛미의 김성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개 기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7번째 피칭 기업은요. IPO를 앞두고 프리 IPO 펀딩을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오늘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의료용 임플란트 표면 처리 장비와 임플란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플라즈맵의 한승진 변호사님이십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멸균기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임플란트를 만드는 표면 처리기를 갖고 있고 내년에 IPO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플라즈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 프리 IPO 펀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플라즈맵은 2015년 카이스트 물리학 연구실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플라즈마 기술이라는 코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스마트하게 마켓을 선정해서 마켓핏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그 플라즈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합체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중기부의 예비 유니콘과 소부장 같은 굉장히 좋은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은 잘 선정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장의 이제 기술특례 상장의 주요 관문인 예비기술 평가에서 A 등급, 즉 저희가 갖고 있는 멸균기와 표면 처리기에 대해 굉장히 좋은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의 제품군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멸균기고 하나는 저희의 그 표면 처리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도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단순하지만 심플한 면도기 면도날 모델에 베이스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멸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멸균기는 지금 그 표면 처리기도 합쳐서 전체 116개의 특허를 저희 자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14개의 FDA를 보유하고 있고 3쿼터 내 미국 FDA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49개국에 수출을 했고 3년 동안의 캐거가 84%, 그리고 올해 4분기 혹은 내년분에 BEP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프로분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멸균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카툰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10번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마다 그 침습, 진짜 신체를 째야 되는 각각의 의료기기들은 멸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수술이 많아지면서 기계들이 고도화되고 또 전자화되면서 고온멸균, 기존에 있던 고온멸균기를 사용했을 때는 기계가 망가지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저온멸균기가 존재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크고 비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인데요. 기존의 저온 멸균기는 1시간 가까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친 환자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배 빠르고 10배 작고 10배 경제적인 플라즈마 멸균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작고 빠른지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 크기만한 멸균기가 아니라 진짜 조그만한 멸균기, 특히나 저희가 마켓핏을 위해 더 작은 미니라는 제품도 작년부터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플라즈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겠지만 기존의 많은 병원에서는 멸균이라는 거에 대한, 특히나 코로나 전에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독 거즈로 닦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 혹은 레귤레이션 같은 부분에서 멸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제 실제적인 멸균을 직접 클리닉들이 중소형 병원에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온 멸균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기계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있었고, 저온 멸균기 같은 경우도 너무 크고 비싸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옥가스를 많이 사용한 독성가스를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이옥가스에 대해서 EPA나 이제 그 국제암센터 같은 곳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시장으로서의 저희 멸균기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49개국, 그리고 저희의 매출은 70% 정도 해외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해외를 타겟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파트너들도 이제 계속 늘려가고, 특히나 GC나 페럴슨과 같이 굉장히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도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 회사의 타겟 시장은 수술을 많이 하는 곳, 혹은 빠른 멸균이 필요한 곳들로 이런 그 치과나 안과, 동물병원 혹은 응급실 같은 곳들이고요. 뭐 코로나 이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약간 20조의 멸균 시장, 지금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희 타겟 마켓의 42만 개의 덴탈과 7만 개의 동물병원이 저희 이니셜한 타겟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른 클리닉으로도 계속 제품군을 확대하거나 마켓핏을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클리닉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멸균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6개의 특허와 그리고 14개의 FDA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하게 보호받고 또 인증받은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 제품은 이제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임플란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임플란트가 좀 더 신체에 빨리 붙고 빨리 신체가 회복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과 시장에서 많은 멸균기를 판매하다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코어 플라즈마 기술을 피버팅한 기술인데요. 실제로 기존의 수용성도 높아져서 이제 실제적으로 피를 잘 흡수해서 더 빨리 회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사이언티픽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좋았던 해외 어떤 기업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과 파트너십, 그리고 정형외과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파트너십을 이제 대형 계약을 좀 준비해서 곧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스트라우만이나 짐머 같은 이제 해외 글로벌 브랜드, 더 장기적으로는 정말 중간 브랜드로서 인텔 인사이드나 고어와 같은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의료수가 쪽으로, 정형외과 쪽은 저희가 혁신의료기기 쪽으로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실제적으로 행위수가로서 보험급여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의 그 임팩트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생략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 같은 저희의 이제 그 면도기 면도난 모델을 폰해서 소모품의 그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저희 IPO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미래에셋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IPO 진행을 시작했고, 그 ERP 도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원가 회계나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PwC를 통해서 지정감자 수준의 임의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예비 실사 미래에셋과 잘 진행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기평 A 잘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3일 통해서 IFRS 전환과 나머지 필요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내년 8월에 리스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2019년에 660억 밸류로 이제 그 시리즈 C 펀딩을 마감을 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프리 IPO 아마 프리 밸류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40억 정도, 현재 20억의 SI 투자자들은 완료가 됐고, 지금 저희 기존 투자 중에서 팔로워가 60에서 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60억에서 80억 정도 저희가 또 좋은 투자자분들 모시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저희 IPO 추정한 반려는 2,600억에서 3,400억 정도로 상장 추정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라즈맵의 피칭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멸균기와 골유착 효율을 높인 임플란트용 생물학적 재생활성 표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49개국 수출이다라는 그 수치로도 이미 기술의 굉장히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플라즈마로 표면 처리를 하면서 그 좀 높은 그 전압이랑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 오존 그 지금 따로 주입하는 가스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냥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 발생을 하면 오존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있나요? 제가 뼛속부터 문과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상태 저희 플라즈마 기술의 핵심은 진공 기술입니다. 저희가 대기압 플라즈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를 잡는 것이라서 기존의 아르곤 가스와 같이 그런 다른 가스통이 필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스 탱크를 안에 넣어서 이제 플라즈마를 쏘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따로 충전하는 가스는 없는 상태고 진공 뽑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전압을 가하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진공을 뽑았을 때 베이스가 되는 게 에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질소랑 산소가 주성분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그냥 따로 다음번에 네, 혹시 팔로업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포장된 상태에서 직접 그 플라즈마를 쏘일 수 있어서 중간 과정에서 오용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이 마켓핏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플라즈맵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피칭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번째 피칭 기업은 친환경 곤충 키토산을 이용한 바이오 서팩텐트를 개발하며 매년 폭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농식품 및 곤충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푸디엄의 김태훈 대표님입니다.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소개할 때 바이오 서펙턴트 개념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이오 천연 계면 활성제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계면 활성제에 대한 부분보다는 곤충 소재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디엄은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곤충을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을 이용해서 천연 고분자 물질인 키토산을 추출해내는 기술까지 최근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푸디엄입니다. 그러면 먼저 푸디엄의 곤충을 키우는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디엄은 현재 보시는 화면은 충북 진천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이고요. 저희가 이 곤충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키울 수 있는지, 또 곤충을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키워서 경제성을 가질 수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항상 균질한 품질로 이 곤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입각해가지고 곤충 스마트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제 곤충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곤충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희가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곤충 스마트팜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디엄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팜 서비스는 먼저 곤충 사육장을 지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되어 있는 저희 푸디엄의 스마트팜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현재 곤충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현대 서산농장이라고 충남 서산에 곤충 스마트팜 농장이 크게 들어섭니다.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저희 곤충 스마트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잘
키운 곤충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소재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곤충 소재로 잡은 것은 바로 곤충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도 곤충 단백질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먼저 이제 식용 곤충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식용 곤충엔 아무래도 이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아직은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곤충 단백질이 강아지 알러지, 피부과 알러지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널리 알려져서요. 현재는 곤충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푸디엄은 최근이 아니라 더 이전에 이 곤충 갖고 사료를 만드는 게 어려운 그 시절부터 이 곤충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처음에는 파충류나 관사어 같은 소형 동물들에 대한 사료부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인기 있는 종목들의 사료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곤충을 단백질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 때 그것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후에 영양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연구를 한 후 그리고 이제 사료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SCI 논문으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SCI 논문이 현재까지 2개가 이제 발표가 나왔고 이제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이 곤충 단백질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곤충 단백질 간식이나 사료들은 현재 올리브영이나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처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해외 수출 14가국에 수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작년까지는 주로 펫에 저희가 중점을 했다면요. 요 올해 들어서는 축산, 가축용 사료에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저쪽 사업성도 크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곤충 단백질로 소재 산업을 이제 그 문을 연 후에는 바로 곤충에서 바이오 소재를 뽑는 쪽으로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정말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뽑을 수 있는 천연 자원입니다. 특히 저희가 첫 번째로 타겟을 잡은 키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키토산이라는 소재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키토산이 뭐 하는 건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토산은 천연 고분자 물질로서 친환경 소재로 바이오 분야 혹은 식음료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좋은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토산 소재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원리가 되고 있는 게나 새우 같은 각각류들의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 2년 이내에 현재 키토산을 뽑고 있는 게나 새우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물량을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수급난을 곤충으로 대체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디엄은 곤충에서 어떻게 키토산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기존 키토산과의 비교 실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키토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이 소재로서 항균 효과라든지 상처 치유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덕분에 저희가 만들어내는 곤충 키토산이 기존 각각류 키토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들을 하나씩 저희가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온 정보에 따르면은 먼저 곤충 키토산은 원자재 수급에 대해서 프리하고요. 그 다음에 순도를 높게 만들기가 수월합니다. 더불어서 그 각각류 키토산이 알러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게나 새우의 단백질에 알러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곤충은 그런 부분에서 또 자유롭고요. 마지막으로 각각류에서 키토산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염산과 같은 다양한 그런 화학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곤충 키토산은 그런 화학 물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추출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곤충에서 키토산을 뽑아서 먼저 강아지 그 펫 덴탈 케어 제품부터 내보았고요. 현재 절찬리에 그 여러 판매처를 통해서 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번에 또 나온 게 강아지 보습제입니다. 강아지들 보습제를 키토산 소재로 만들어 봤고요. 이후에도 강아지 샴푸, 치아 등등 이런 펫 헬스케어 제품들을 저희 천연 고분자 물질 키토산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후에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재로도 이 곤충 키토산 시장 영역을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푸디엄은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매해 조금씩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약 15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푸디엄한테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투자들이 저희 푸디엄한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덕 벤처 파트너스로부터 이제 5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고요. 현재 이 키토산 양산 시설을 구축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현재 저희가 총 누적 17억 원의 투자금 갖고는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대량으로 키토산을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는 아미코진이라고 굉장히 걸출한 경쟁사가 있는데요. 그런 경쟁사들과 이제 저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회사 소개를 짧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푸디엄은 2016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저는 약 10년 전에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에서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인연이 되어서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이용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CTO이신 정병옥 소장님께서는 원래는 키토산을 약 30년 동안 연구하신 대학교 교수 베테랑 연구자신데요. 최근에 푸디엄에 합류하셔가지고 이 키토산 양산 시설과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에 대해서 고도화하는데 이바지해주고 계십니다. 그밖에 다양한 연구원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연구도 많이 했고요.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책도 써보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허도 주로 이제 곤충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뭐 ISO 인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곤충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푸디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디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곤충 사육 및 소재화로 그린바이오 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라는 대표님의 의지가 잘 느껴지는 피칭이었습니다. 자, 푸디엄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장표에 보니까 그 여러 개 이제 그 곤충 사료 공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푸디엄 소유의 공장인 건지, 아니면은 이 곤충을 키울 수 있는 저 공장을 이제 그 솔루션으로 그 사업도 하시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네, 현재 푸디엄은 연간 약 100톤 규모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배합 사료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괴산군이라고 써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 괴산군 지자체와 함께 70억의 사업비를 마련해가지고 괴산군에 곤충 사료 공장을 또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 재산이 아니고요. 저쪽 지자체 재산으로 진행이 되고 위탁 운영을 푸디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투자 유치를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기업 가치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직전 밸류가요. 프리 70억 밸류로 2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투자 라운드 또 돌고 있거든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나 또 요 직전에 투자했던 BI 인베스트먼트에서 한 번 더 이제 보통주로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프리 90억 밸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매학 이재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그 동물 사료 쪽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키토산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키토산을 그 곤충의 표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토산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곤충을 가공하기보다는 여기 앞서 보신 단백질과 그 다음에 또 오늘 발표는 안 났죠, 오일까지 해서
그 키토산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중간 부산물들이 계속 막 나옵니다. 요 모든 솔루션이 하나의 공정에서 나오고요. 저희가 지금 가능한 부분은 마지막 그 키토산의 마지막 단계인 디아세틸레이션 단계 직전까지는 전부 친환경, 그러니까 그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아세틸레이션은 현재 높은 농도의 NaOH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요것마저도 저희가 효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효소종을 개발하는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효소종을 통해서 수율 35% 이상의 전체 100% 다 천연 공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율 4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효소 발효하려면 효소값이 굉장히 비쌀 텐데요. 네, 효소는 일반 저희가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자임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효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쓰는 그 디아세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효소는 현재 세계에 몇 개 그렇게 많이 양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거기에 그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 종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종에서 나온 게 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재조합 통해서 그 기질 특이성을 발현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효소는 특히 디아세틸레이션에 관련된 효소는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특허낸 후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네, 나중에 방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네트워킹 시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푸디엄의 김태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로써 충남 부스트업 데모데이 2021 8개 기업의 IR 피칭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미래를 잠시나마 좀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창가기업 대표자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끝까지 관심 갖고 경청해주신 투자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옆에 마련된 네트워킹 부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다과와 음료 함께 즐기시면서 5시까지 네트워킹 편안하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창업기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한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이죠. 넥스트 유니콘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 투자자와 스타트업 대표의 관계로 한번 좀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충남 부스트업 프로그램 앤 데모데이 202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참석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 지침, 방역 지침 모두 준수하면서 진행됐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이윤선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